외할머니의 손은 언제나 쪽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1950년대 전남 나주근교 들녘이 끝없이 펼쳐진 작은 마을. 박미정이 살던 집은 마당 한쪽에 커다란 독이 여럿 놓여 있었고 물들인 천을 말리는 날이면 온 집안이 푸른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쪽물 특유의 흙과 풀이 섞인 듯한 그 냄새를 미정은 좋아했습니다. 미정아, 이리 와봐라. 외할머니는 독 앞에 쪼그려 앉아 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천은 처음엔 누런 초록빛이었다가 공기를 만나자 서서히 푸른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마법 같았습니다. 저것 봐라. 물은 진심으로만 스며들어야 색이 오래 가는 기라. 외할머니의 말은 천천히 물이 스며들듯 미정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말이 훗날 어떤 의미로 돌아올지 12살 미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웃음은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장에 나가 천을 팔았고 아버지는 품을 팔러 다녔습니다. 미정은 외할머니 곁에서 천을 헹구고 빨고 말리는 일을 배웠습니다. 손끝이 거칠어지고 손톱 밑이 파랗게 물들어도 그 시간은 평온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미정이 20살이 되던 해, 마을 읍내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는 한영수라는 남자가 혼담을 넣어왔습니다. 미정아, 저 집은 돈도 좀 있고 사람도 성실하다는디. 너도 이제 시집갈 나이 아이가.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이 뭔지 몰랐지만 의무는 알았습니다. 결혼식 날 미정은 흰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직접 염색한 천으로 만든 치마는 옅은 쪽빛이었습니다. 미정아, 물은 진심으로만 스며들어야 한다. 기억하거라. 외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쪽빛이었습니다. 읍내로 이사한 첫 달은 평온했습니다. 한영수는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했고 양조장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정을 보고 운 좋다고 말했습니다. 미정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오면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술을 마신 날이면 그의 목소리는 낮아지고 눈빛은 흐려졌습니다. 처음엔 말투가 거칠어지는 정도였습니다. 밥이 왜 이 모양이야? 집안 정리는 하고 사는 거야. 미정은 더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처음으로 손이 날아왔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멈춰 섰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정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반복됐습니다. 술, 분노, 손찌검, 그리고 침묵. 미정은 염색 대신 상처를 감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긴팔을 입고 머리를 내리고 웃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여전히 운 좋은 집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재훈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건 미정이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로 울던 아기를 안고 미정은 처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재훈이만큼은 깨끗하게 자라게 해야지. 아기의 손은 아직 아무 색에도 물들지 않았습니다. 흰 천처럼 순수했습니다. 미정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외할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물은 진심으로만 스며들어야 색이 오래간다. 미정의 몸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색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공포라는 색, 침묵이라는 색. 그 색은 진심이 아니었지만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재훈이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밤 남편은 또다시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미정은 아기를 안고 방구석에 웅크렸습니다. 남편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재훈이가 17이 되던 해 미정은 40을 넘겼습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고 손등엔 멍 자국 대신 거친 살결만 남았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여전했지만 미정은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건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엄마, 졸업식 날 할아버지 댁에 가야 된대요. 재훈은 교복 차림으로 거실에 서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눈은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졸업식이 끝난 뒤 가족은 차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운전대를 잡았고 미정은 조수석에, 재훈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곧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찍 끝내고 집에 가자고 했는데 남편의 목소리는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편이 나았습니다. 차는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앞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들녘은 잿빛이었고 하늘도 잿빛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준비를 안 하니까 이 꼴이지.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긴. 맨날 미안하다는 소리만 하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훈은 뒷좌석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정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커브길이 나타났습니다. 제발 조용히 좀 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빗길이었습니다. 핸들이 헛돌았고 차체가 기울었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쿵! 충격이 왔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침묵. 미정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차는 도랑에 빠져 있었고 앞유리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 남편이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선 피가 흘렀습니다. 미정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재훈아. 괜찮아요. 재훈은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가벼워 보였습니다. 미정은 다시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남편은 실려갔습니다. 미정은 팔에 붕대를 감고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재훈아, 괜찮니?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도 저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유족분이십니까?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사의 입이 움직였지만 말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뇌출혈, 충격, 사망.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양조장 직원들, 친척들, 마을 사람들. 미정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재훈이 다가왔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었습니다. 재훈아, 엄마 때문이야. 미정의 숨이 멎었습니다. 뭐? 당신이 아빠를 화나게 했잖아요. 당신이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빠는 안 죽었을 거예요. 재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정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훈아, 그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재훈은 돌아섰습니다. 미정은 손을 뻗었지만 아들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말다툼을 했대.
남편이 화가 나서 사고가 난 거래. 결국 남편을 죽인 거지 뭐. 미정은 마을을 걸을 때마다 손가락질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우는 대학에 갔고 졸업 후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양조장은 건설업으로 확장됐고 재우는 성공했습니다.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만은 끝없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예요. 재우는 돈 봉투를 식탁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미정은 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아. 밥이라도 먹고 가려. 바빠요.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미정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돈 봉투를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미정은 반가운 마음에 차를 준비했습니다. 재훈아. 어서 와. 차 한 잔. 엄마, 재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죄를 평생 잊지 말아요.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재훈아, 아빠를 죽인 건 엄마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재훈은 다시 돌아섰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찻잔은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물은 사방으로 흘렀습니다. 외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물은 진심으로만 스며들어야 색이 오래간다. 하지만 미정에게 스며든 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색은 깊고 탁하고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재훈이 지갑을 두고 갔습니다. 어머니, 출장 다녀올게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는 평소처럼 차갑게 말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미정은 거실 소파에 놓인 검은 가죽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들어보니 묵직했습니다. 재훈아. 문을 열고 나갔지만 차는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였습니다. 미정은 지갑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지갑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어도 아들의 물건을 함부로 열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카드 몇 장, 현금, 그리고 낡은 신문 스크랩 하나.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였습니다. 접힌 자국이 깊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1988년 3월의 지역 신문 기사였습니다. 빗길 커브 사고로 40대 남성 사망 운전자는 미성년 아들 한재훈 군. 미정의 숨이 멎었습니다.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당시 운전석에는 고등학생인 아들 한재훈 군 17이 앉아 있었으며 부친의 허락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빗길에서 제동 실패로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앉은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차 안에서 아빠, 나도 운전할래요. 재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조르는 목소리. 안 돼. 너 면허도 없잖아. 조금만요. 시골 길이잖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이. 알았어. 조금만. 차가 멈췄습니다. 남편과 재훈이 자리를 바꿨습니다. 미정은 뒷좌석으로 옮겼습니다. 재훈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해. 알았어요.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길은 미끄러워졌습니다. 재훈아. 속도 줄여. 괜찮아요. 재훈아. 커브길이었습니다.
재훈이 핸들을 꺾었지만 차는 미끄러졌습니다. 남편이 핸들을 잡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쿵. 그 뒤는 흐릿했습니다. 구급차, 병원, 장례식. 그리고 재훈의 말. 엄마 때문이야. 당신이 아빠를 화나게 했잖아요. 미정은 바닥에 떨어진 신문 조각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30년. 30년 동안 그녀는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뎠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외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쪽빛으로 물든 손, 독 앞에 쪼그려 앉은 뒷모습.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 진짜 빛은 숨겨져도 사라지진 않네요. 미정은 신문 조각을 조심스럽게 접어 자신의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봤습니다. 재훈의 생일이 이틀 뒤였습니다. 매년 열리는 생일 잔치, 가족과 친척이 모이는 자리.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잔칫날이었습니다. 재훈의 집은 화려했습니다. 넓은 거실, 큰 식탁, 값비싼 가구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재훈의 아내, 두 아이, 친척들, 사업 동료들.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훈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정을 보자 잠깐 눈을 마주쳤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떡, 과일, 고기, 술.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형님, 사업이 잘 되시나 봐요. 덕분입니다. 역시 아버님을 잘 이으셨어요. 재훈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미정은 식탁 끝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촛불을 끄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재훈이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미정이 일어섰습니다. 재훈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미정을 봤습니다. 재훈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 어머니. 목소리는 예의 바른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봤습니다. 미정은 지갑에서 신문 조각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쳐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내가 숨긴 진실이야.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30년 동안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지.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나라고 했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신문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운전자는 재훈 씨? 재훈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훈아, 내가 운전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 내 아버지가 허락했고, 너는 운전대를 잡았어. 그리고 사고가 났지. 어머니, 그건 나는 뒷좌석에 있었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는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어.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니? 왜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니?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뭐? 17이었어요. 아빠가 죽었고 내 잘못이었어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재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엄마한테 떠넘긴 거예요. 엄마가 아빠를 화나게 했다고, 엄마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내 죄가 줄어들 것 같았어요. 방 안은 정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친척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눈만 깜빡였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이야. 재훈아. 30년 동안 나는 죄인으로 살았어.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고 너한테 미움받으면서.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지워지니? 재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도 힘들었어요.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이미 거짓말을 했고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나를 밀어냈구나. 차갑게 대하고 죄인 취급하고. 네, 미정은 식탁을 짚고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괜찮아. 미정은 재훈을 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지금 당장은. 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을 거야. 미정은 신문 조각을 도로 집어들었습니다. 접어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나는 간다. 엄마, 미정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정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은 봄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30년 만에 그녀의 가슴 속 회색빛이 조금 거치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기차를 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하나, 외할머니가 남긴 쪽 염료 몇 병, 그리고 낡은 신문 조각 하나.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들판, 산, 그리고 강. 순천역에 내렸을 때 동생 명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명희는 미정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정은 그 품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괜찮아. 언니, 이제 괜찮아. 명희는 미정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순천의 작은 한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미정은 마당 한쪽에 염색독을 놓았습니다. 외할머니가 쓰던 것처럼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쪽물을 만들고 천을 담그고 꺼내서 말리는 일, 오래 하지 않아서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감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물은 진심으로만 스며들어야 색이 오래 가는 기라.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작은 공방을 열기엔 충분했습니다. 미정은 집 앞에 간판을 걸었습니다. 진빛 공방. 진짜 빛을 담은 곳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매일 천을 염색했습니다. 쪽빛, 감빛, 치자빛. 손끝이 물들고 손톱 밑이 파래졌습니다. 그 색을 보며 미정은 웃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어느 날 젊은 남자가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천을 파세요? 그럼요. 저 대학에서 전통 디자인을 배우고 있어요. 천연 염색 천을 찾고 있었거든요. 남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미정은 천을 보여줬습니다. 직접 염색한 거예요. 손으로 한 땀 한 땀. 남자는 천을 만져봤습니다.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거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그날부터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입소문이 났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미정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은 독 앞에 쪼그려 앉아 천을 헹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왜 왔니? 엄마, 재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은 붉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상담을 받았어요. 제 잘못을 인정하고 치유받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엄마 없이는 안 되겠어요. 재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미정은 재훈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아들, 머리 숙인 아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아, 네, 일어나거라. 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정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 건 너를 위해서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야. 재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용서는 했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 그건 알아야 해. 알아요. 하지만 새로 시작할 순 있지.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정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재훈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공방 일을 도왔습니다. 천을 나르고 독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며느리도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손자 가온은 대학에 들어가 할머니처럼 전통 디자인을 배웠습니다. 할머니, 나도 염색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이리 와봐라. 미정은 가온에게 쪽물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가온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말 파랗게 변하네요. 그렇지. 진심을 담으면 색이 오래 가는 거란다. 가온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봄날 미정은 가온과 함께 섬진강가에 앉았습니다. 강물은 잔잔히 흘렀고 벚꽃이 날렸습니다. 가온아, 네, 할머니, 진실은 강물 같단다. 돌에 막혀도 결국 흘러가 제 길을 찾지. 가온은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래. 오래 걸렸지만 결국 찾았단다. 할머니, 응? 할머니의 색이 제 마음에도 스며들었어요. 미정은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가온의 눈은 맑았습니다. 고맙구나. 두 사람은 강물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벚꽃이 날았습니다. 미정의 손끝에는 다시 쪽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는 평생의 눈물과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죄의 색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색이었습니다. 진짜 빛이었습니다. 공방 마당에는 여전히 독이 놓여 있습니다. 천이 바람에 펄럭이고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미정은 독 앞에 쪼그려 앉아 천을 담급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물은 진심으로만 스며든다는 걸, 그리고 진짜 빛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바람이 대답 대신 불어옵니다. 미정은 웃으며 다시 손을 물에 담급니다. 그 손은 주름지고 거칠지만 따뜻합니다. 진빛 공방의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